야, 완벽한 빌런 서사라고 했더니 진짜 빌런 떡밥을 물어버리네. 야, 이건 또 I 뭐야? think I have to fight magic with magic. Yeah, I want to be that tethered to the dark dimension. 아크리액터가 아니라 흑마법. 피부색 때문에 그런 거야. 반갑습니다. 근행입니다. 아이언하트 6편이 다 나왔습니다. 빌런 떡밥을 물고 나서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졌다는 후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서사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추락의 깊이가 깊을수록 영웅으로 비상하는 순간의 반동은 더욱 강력해진다. 히어로 갱생서사를 노릴 가능성 88%. 어쨌든 한 줄 평부터 말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보석이라 우기더니 깎을수록 추해졌다. 이보다 이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있을까요? 외모, 서사, 캐릭터 특성 전부 역사상 가장 쓰레기 같은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백인 남성은 돈 많은 기득권이라서 혁신적인 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흑인과 여성은 환경 자체가 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지금까지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바로 아이언하트를 통해 대중에게 주입하려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이미 작중에서 돈이 없어서 토니 스타크처럼 되지 못했다는 개소리를 나불거렸고 작중 인물들이 리리 윌리엄스 찬양을 귀에 피가 날 만큼 반복했죠. And you're the Riri Williams. And if we work together with your once in a generation mind. 한 세대 하나뿐이 머리랜다. 톤이랑 연결점 끊으려고 태양광이랑 풍력으로 슈트 움직이다가 흑마법으로 뇌절친 새끼가 한 세대 하나뿐인 머리 이지랄. 맞네, 한 세대 하나뿐인 강철 대가리. You got a good old iron head. 야, 오베디아 나와서 한마디만 해줘라. Tony Stark was able to build this in a cave with a box of scraps. 백인 남성을 뛰어넘어 지구 천재가 되고 싶은 흑인 여성. 현실에서는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메카닉 엔지니어 자리를 차지하고픈 여성.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고 싶은 여성. 작중 내내 주변 사람들이 천재라고 찬양하는 인재. 돈과 자원만 있었으면 토니 스타크는 그냥 처발랐을 거라는 자만심. 죽은 자의 기억을 되살리고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홀로그램 기능까지 있는 개쩌는 AI를 만드는 잠재력. 하지만 어떻게 만든 건지는 지도 모름. 빙빙 같은 슈트 디자인, 그 안에 못생긴 얼굴. 완벽한 빌런 서사답게 대악마와 계약을 하며 진짜로 빌런 떡밥을 물어버린 우두남. 근데 대악마와 계약한 이유가 죽은 가족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였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개연성도 없고 지능도 없고 외모도 없고 애비도 없고 PC 사상이 아닌 척하며 숨기기 위해 온갖 억지 서사를 덕지덕지 갖다 붙였지만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죠. 이번 영상에서는 PC주의와 페미니즘의 끝이 왜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인지, 그리고 트럼프의 DEI 정책 폐지 이유와 아이언하트 드라마의 이념적 시도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하이. 현재 PC주의자 및 페미니언들은 아이언하트의 개혁지 서사를 보고 소수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작품이라며 열심히 빨아제끼고 있습니다. 지금 레딧에 들어가면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동안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등 백인 남성 3명이 마블 역사를 주도해왔다. 이제는 마블의 다양성을 위해 흑인 여성이 주역을 맡을 때도 됐다. 우리는 백인 남성을 보고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흑인, 여성, 소수자 등 PC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흑인 여성이 주인공이 되자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는다. 아이언하트는 좋은 작품이었고 시즌2가 나오기를 바란다. 개소리를 길게도 썼죠. 일단 다양성부터 따져보자면 지들도 맨날 똑같이 여성, 소수자, 흑인 이지랄만 하면서 무슨 다양성이야. 지들이 맨날 똑같이 백인과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건 그냥 쏙 빼놓고 말하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아이언하트를 욕하는 이유는 단순히 흑인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한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못생긴 것도 있는데 세계 대부분의 발명품은 초기에는 백인 남성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후 파생된 기술들은 각국의 남성들이 변형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끌어온 성별 역시 남성이었죠. 히어로 장르는 그런 남성성을 투영한 장르입니다. 문화 속에서 백인과 남성이 주도권을 가질 때 대중이 불만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현실을 왜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게 당연하고 익숙하니까. 아니 지가 지 입으로 이유를 써놨네. 지도 백인과 남성이 이끄는 사회에 익숙하니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거잖아. 그러면서 대중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현실 왜곡을 받아들여라? 지들이 세상의 주역이 되고 싶으니까? 역시 PC와 페미는 역차별과 모순과 강요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아이언하트를 만든 제작팀과 이 작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의도. 흑인과 여성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류가 되고 싶다. 이를 위해 문화를 통해 대중에게 흑인과 여성의 위대함을 주입한다. 그 서사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는 흑인과 여성 그리고 소수자는 백인과 남성과 이성애자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사회 구조 때문에 제대로 된 발명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PC는 항상 이래왔습니다. 자기들은 항상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건 전부 백인과 남성이 만든 사회 구조 탓이다. Too risky. You don't have to go with me. I'll go alone. No, you won't. 근데 예전과는 달리 이걸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하는 분위기죠. 왜일까요? 트럼프가 DEI 정책 폐지를 추진한 이유가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함이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백인이나 남성도 인종이나 성별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문화도 눈치를 보고 지지자들도 SNS에 글을 올릴 때 눈치를 보는 거다. 어라? 신기하죠? 차별 금지의 대상이 여성, 흑인, 소수자뿐만이 아니라 공평하게 모든 성별과 모든 인종으로 확대됐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조치죠.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그간 급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던 PC주의자들이 눈에 띄게 얌전해졌다? 맞습니다. 페미니스트들과 PC주의자들은 사회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점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이 변화는 그들의 주장은 애초에 정상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에 이 작품을 낸 제작팀이 리얼 힙합이 아닌가. 그들의 지리는 깡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만드는 저는 왜 이렇게 PC주의와 페미니즘을 싫어하느냐? 극단적인 PC주의의 끝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C주의자들은 언론과 문화를 점령했고 이를 이용해 이념을 퍼뜨렸습니다.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며 약자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으면 차별자, 혐오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특정 집단이 우리는 더 고통받았다며 공감의 자격을 독점했죠. 자신들의 감정만이 진짜 감정이고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2차 가해, 지배자의 감정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병신 같은 레딧 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정체성을 성역화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차별자, 혐오자다 라는 식으로 법까지 만들며 공감, 인정,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말에 무조건 동의하라. 공감이 아닌 동조를 요구한 거죠. 그들은 공감을 동조와 동일시하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낙인 찍고 사회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진압했던 백인 경찰이 대표적인 희생양이었죠. 이 사건이 대기업과 문화, 사회 전체에 PC주의가 침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전과와 실제 범행 사실은 묻어둔 채 백인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해 죽였다 라는 자극적인 문구만 퍼뜨렸던 당시 언론, 선동당한 국민들. 지금이야 뭐 이 사건이 정당한 범죄자 진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법도, 기업도, 개인도 반론을 제기하는 순간 테러를 당할 정도로 사회 분위기는 좌파가 형성한 여론에 물든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DEI 정책이 빠른 속도로 대기업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두주자가 디즈니였고 백인 사회에 억압당하는 흑인 사회, 백인의 공권력에 저항하는 흑인, 이 메시지들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탄생했죠. Got a special delivery for y'all in 3, 2, 1. 이제 제가 왜 아이언하트를 집요하게 공격한 건지 아시겠죠? 이 새끼는 그냥 서사의 근간이 백인과 남성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입니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 남성에게 억압받은 여성, 남성 기득권 세력에게 저항하는 여성, 알고 보면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 페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퍼뜨렸고 이 흉작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예능도 페미 작품들이 아주 많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고위직 인사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남성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불륜남이거나 잘나가는 여자를 부러워하거나 무능력하게 그려지거나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론을 제기하면 우르르 몰려들어 테러를 일삼죠. 그들이 자주 사용한 워딩은 우리말에 공감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도태 한남. 맞습니다. 저는 한남입니다. 코로나 이전 정상인들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았고 언론 또한 그들의 편이었기에 그들의 의견이 진짜 사회의 흐름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PC주의가 사회를 더럽히며 도덕 권력을 휘두른 결과 그들을 위한 법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예의처럼 학습됐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악행을 외면하고 바쁘게 일하면서 가족을 챙기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내용도 들여다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 보고 침묵하고 외면한 결과입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는 편향적인 언론과 법에 굴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멘트입니다. 그 말은 어떤 소수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당신의 의견은 누군가에겐 혐오다. 그건 낡은 백인 남성 중심적 사고다.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한다. 그러니 사과하고 침묵하고 동의하라. 어라? 침묵하고 동의하라는 건 뭐죠? 사회주의적 감성 통제, 전체주의적 말과 생각의 억압. 말을 통제하면 결국 생각을 통제하게 된다는 전체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제가 PC주의 페미니즘의 끝이 사회주의, 전체주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들을 보기만 해도 쌍욕을 받고 논쟁을 벌이며 싸우고 있지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다수의 정상인들이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겠다라며 무기력한 수능으로 침묵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말이 줄어들면 생각이 줄어들고 생각이 줄어들면 비판이 사라지며 비판이 사라지면 전체주의가 탄생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외모와 성별 문제를 이슈화했습니다. 이후로는 페미니즘이 거세한 남성성과 정상인을 역차별하는 PC주의의 이중성을 핵심 주제로 삼아왔죠. 저는 우리 정상인들이 목소리를 잃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런 X밥들 눈치 볼 필요 없다. 우리가 정상이다. 저들은 행동하는 소수일 뿐 실제로는 사회 구성원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다. 언론도 저들의 편이기에 편향적이니 걸러서 들어라. 그리고 지금은 우리도 이제 모든 방식을 동원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문화가 되고 개인이 언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다면 국민이 언론이 되어야죠. 정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언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언론의 국민화입니다. 직장 때문에 바쁜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생각이 흐르게 하고, 크리에이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영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댓글을 적게 유도하고, 커뮤니티에서 말빨이 되는 분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토론하게 만들고, 집회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말하고 적고 외치는 행위는 생각과 정신을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PC주의자들이 언어를 통제하며 사회를 오염시켰다면 이제는 우리가 언어를 퍼뜨려 사회를 정화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용어들이 있죠. PC주의자들이 휘두르는 도덕 권력,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감정 정치, 문화를 이용한 현실 왜곡, 피해자 서사팔이,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그리고 페미니즘과 PC주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다. 이 용어들은 그들의 악행을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의 도구입니다. PC주의에 익숙하게 만들어 사회주의적 법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게 만드는 저들의 악행을 퍼뜨리기 위해 여러분도 이 용어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만 보더라도 자동으로 이 용어가 떠오르고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사회적 감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She's a Marxist. Everybody knows she's a Marxist.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가 DI 폐지를 추진한 게 단순히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약자를 위한 법이라며 내놓는 악법들, DI 정책, 차별금지법, 할당제 등 이런 법을 계속 방치한다는 건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사상이 퍼지는 것을 방관하는 셈이니까요. 페미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똑똑한 여러분은 이제 PC와 페미가 묻은 작품을 보면 그 즉시 알아보고 걸러낼 수 있지만 아직도 이 사회에는 그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 그들의 피해 서사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동조하며 끝에 가서는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각종 혜택들과 할당제 같은 거지 같은 법도 생겼죠. 해외는 차별금지법도 생겼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들어올 위기에 처해 있죠. 법을 바꿀 정도로 행동하는 상대적 소수,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은 이들의 감정을 이용해 약자를 위한 공정한 법이라며 국가를 사회주의의 길로 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도 지금 약자를 위한다며 이상한 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담긴 의도가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쇼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가치를 통제하고 시장에 대한 간섭을 확대하려는 이념적 시도입니다.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을 말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평등이라는 구호를 면피용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정책에 숨겨진 정치적 기만, 도덕을 국가가 장악하려는 위험성, 정의라는 이름의 통제, 시장 경제에 침투한 국가 도덕주의, 그리고 여기에 국민이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 정치 세력이 활용한 것이 대중문화입니다. 그들은 작품과 캐릭터의 다양성일 뿐이라며 그들의 사상을 감추지만 이제 정상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 정치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나 토론에서 논리로 시작해서 논리로 끝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DEI 정책, 할당제, 차별금지법, 정치 세력이 PC주의자와 문화를 이용해 서서히 사회주의를 침투시킨 결과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가상의 판타지 세계에서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 생겨난 법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환경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타인과 경쟁하며 동시에 공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라가 돈 많은 사람들 돈 뺏어서 우리한테 나눠주겠지? 라는 개같은 생각은 버리세요. 경쟁과 자율,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이게 무너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감정에 눈을 감을 때 권력은 미소 짓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